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세상을 연결하는 일이고,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Connect Everyone, Empower, Connect Everything, Empower Everyone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성을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이 그림은 전 세계 통신사들이 연결된 AS를 하나를 가지고 연결된 그림이고요.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만든 그림이에요. 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여담을 말씀드리면 구글이 이 세상에 있게 한 거죠. 얼마만큼 페이지 랭킹을 둬서 가장 유저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주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멋진 그림이라 제가 항상 우리는 세상을 연결합니다 주제로 항상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또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우리 삶에 또 갑자기 코로나가 안 좋아져서 개인적인 뉴노멀 라이프가 전 다시 시작됐어요. 이와 더불어 저희 회사는 어떻죠? 요즘에 굉장히 인수합병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부분은 콘트롤에서부터 에포믹스 그리고 사이퍼트, AI 부분 미스트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128 테크놀로지 그리고 5G 부분은요 넷라운드, 아누타, 테페스, 코레로 인수한 회사도 있고 얼라이언스 맺고 파트너십 맺는 회사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회사는요 이런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5G, 클라우드, AI 세 개의 모토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코업들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수합병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저희의 삶은 다시 저희 작은 목표는 항상 이거였죠. 저녁이 있는 삶.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시 모두 우리의 저녁이 있는 삶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도 집에서 항상 하고 있죠. 홈스쿨링 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 타임테이블 짜서 저는 아기가 계속 TV만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널브러져 있으니까요. 오전에는 미안하니까 영어로 된 TV 틀어주고 점심 먹고 산책 가고요. 오후에는 수학 공부도 가르쳐주고 더하기 뺄셈도 가르쳐주는데 진짜 사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요즘에 존경스럽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더하기 뺄셈만 가르쳐 주는데도 한 5분만 가르쳐 줘도 정말 힘들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Have a safe day.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죠? 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더 게임 오브 5G라는 대주제를 가지고요. 5G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주된 기능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뭔가, 왜 계속 네트워크 슬라이싱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5G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강자 중이에요. 첫 번째는 라디오 기술이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인데 5G에서는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랜 기술보다 더 중요도를 높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바일 기술이 1세대에서부터 2, 3, 4, 5세대까지 왔죠. 여기에 대한 기술의 변천은요, 기본적으로 라디오 기술이에요. RAN이라고 하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데 5G에서는 유일하게, 당연히 RAN 기술도 발전이 있었지만,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5G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엔드-투-엔드. 엔드-투-엔드의 엔드의 약자는 뭐냐면요. 유저 이퀴먼트 약자입니다. UI. 예전에 4세대까지는 이 핸드폰이 하나가 UI였고 다른 UI가 정립된 게 없었어요. 근데 5G에 오면서는요. 스마트폰 외에 다른 자원들 이렇게 셀프 드라이브 카라든지 IoT 또는 SNFV 기반으로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 유의 단말을 정하고 있어요. 유의 단말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5G의 가장 큰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요. 그리고 ENBB, 대용량 서비스, 그리고 MIoT, 매시브 IoT, 1kg당 뭐 100만 개의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Vehicle to Everything, 커넥티드 카죠. 이런 새로운 유의가 정립이 되니까 어떤 게 필요하게 되냐? 네트워크를 기존의 4G에서는 하나만 썼어요. 단지 거긴 데이터, 그리고 보이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이스에 대해서만 QoS를 줬기 때문에 하나의 망을 통해서도 딱 보이스의 QoS를 정해주고
데이터만 흘릴 수 있게 하게 됐죠. 근데 5G에서는 변경된 게 있어요. 유의들의 개수가 많아지고 극단적으로 서비스가 달라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하고 ENBB, 10기가, 20기가의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걔네를 위해서 네트워크 새로 만들어야 되냐? 너무 그럼 돈이 많이 들죠. 그럼 어떻게 나눠 쓸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5G로 가는 데는 각각 유의 단말 엔드투엔드로 네트워크를 좀 나눠 써보자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하나가 있어요. ENBB 같이 트래픽을 많이 줘야 되는 네트워크는 좀 채 썰기를 두껍게 썰어서 주는 거고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같은 셀프 드라이빙 카를 위한 네트워크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짧게만 네트워크를 주는 거야. 그러면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또는 용량을 많이 확대해서 주거나, 이런 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기술적인 터미널로지는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 자원, 뭐죠? 스토리지, 컴퓨트,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레이턴시 서비스냐, 대용량 서비스냐, 또는 CDN 같은 VRAR한 CDN 서비스냐,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네트워크 인스턴스로 만들자는 겁니다. 네트워크 인스턴스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더블 코테이션 인스턴스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개체라는 뜻이에요. 개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나온 모델링 데이터라는 뜻이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주니퍼의 스위치 라우터 안에서 인스턴스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요. 그 인스턴스는 뭐죠? 피지컬 디바이스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인스턴스는 항상 퍼머넌트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스턴스하게, 즉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 인스턴스, 여기서 말하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네트워크 인스턴스 이름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필요한 유의 또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인스턴스화하고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또는 인스턴스에 또 다른 인스턴스 더하는, 이게 바로 5G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네트워크 인스턴스란 개념이고, 우리는 이 인스턴스란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해드릴 거냐면, 첫 번째 5G 지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The Game of 5Go라는 걸로. 그리고 5G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지금 변동이 되는데, 그게 뭐냐? 5G의 라디오 기술,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거에 맞는 주니퍼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5G 지형을 한번 봐볼까요? The Game of 5G. 자, 2010년에 5G가 세상에 나오면서요, 가장 가까이 받는 게 중국 화웨이였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화웨이가 영국에서 퇴출을 당하죠. 그 다음부터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에릭슨의 스웨덴, 노키아의 핀란드가 득세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죠? 또 다른 반도국에서 새로운 푸른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보셔도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버라이전에 올해만 해도 8조 원짜리 란 기술의 혁혁한 업적을 이뤘고요. 저희 주니퍼는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는데, 이런 5G 세상에서 뭐 게임 오브 스론을 따지면 세븐 킹덤의 스타크 가문이라죠. 걔네가 주인공인데, 걔네 기술 역할을 자청하고 저희 주니퍼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5G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니퍼가 5G가 어떤 기술을 딜리버리 하는지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건데요. 이제 계속 슬라이드 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마켓에서는요, 텔코라든지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요, 가장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네타이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냐면, 기존의 비트 파이프 서비스라고 해요. 비트에 따라 돈을 준다. 즉 그냥 인터넷 회선을 준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까는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모네타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그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텔코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여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고 있냐? 5G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다 5G 통해서 새로운 레비뉴를 찾고자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나라 이게 5G 지원 맵입니다. 그리고 5G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네트워크를 나눠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고가용성의 서비스를 비트 파이프 서비스가 아니라, 즉 비트에 따라 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별로 돈을 매기면 안 되겠냐. IoT는 IoT 단말수, 셀프 드라이빙 카는 레이턴시가 우리가 1ms를 보장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돈을 매기면 되고요. AR, VR은 어떻게 하면 CDN 서비스에서 돈을 매기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5G를 서비스하는 모든 사업자의 딜레마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주축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5G 지형도 좀 알아봤으니 기술도 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이냐? 라디오 기술입니다. 5G의 라디오 기술은요, 5G 애날로그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5G 뉴 라디오의 약자고요. 밑에 보시면 글자들이 쭉 보이시죠? 밀리미터파 웨이브, 한국말로 밀리미터파, 그리고 마이모, 이런 건 좀 친숙하시죠? 미스트 때문에 OFDM, 이것도 친숙하시죠? 이런 기술들이 5G의 라디오 기술, 즉 전파통신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묻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은 5G 세상이라고 해요. 5G 제너레이션, 5G 세대라고 하는데 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좀 우리는 알아볼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G, 2G, 3G, 4G,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1세대 아날로그, 2세대 보이스, 그리고 데이터, 3세대 영상통화, 4세대 멀티미디어. 이게 각각의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데이터, 영상통화, 멀티미디어. 그 뜻만 봐도 라디오 쪽의 속도를 구분하는 게 세대 구분을 했구나라는 게 나오고, 4세대까지는 다 모든 서비스는 UE, 즉 모든 단말은 다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이었다. 근데 5G로 가면서는요, 이런 유저 엔티티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자동차, 핸드폰, IoT, 산업계 단말, CCTV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서비스 단말들은 다 이제 유심만 또는 이심만 있으면 다 단말로 정의가 되고, 이런 제네레이션이란 스탠다드는 어떻게 스탠다드가 기술적으로 정의가 되냐? 첫 번째, 보이스 CDMA, 와이드 CDMA, OFDM, 그리고 여기까지가 4기가는 이렇게 기술로 정의가 되고, 5세대에서는 새로운 라디오라고는 NR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표준화되는 표준명은 이렇습니다. 1세대, 2세대는 표준명이 없어요. 왜 없냐면 1세대, 2세대는 대부분 아날로그 통신이고 밴더드 간의 호환성이 없었어요. 근데 3세대로 가면서 WCDMA 환경으로 가면서 모든 컴포넌트들이 IP화 됩니다. 그러니까 IP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N에 ITU라는 조직이 나서서 모바일의 각각의 세대 구분을 위한 표준 용어를 정리해요. 그게 3세대는 IMT 2000년도에 만들어서 그래요. 4세대는 IMT 2020인데요. IMT 어드밴스드라고 해요. 그리고 5G는 IMT 2020.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4세대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LTE로 알고 있어요. 그죠? 기술 용어가 자체가 4세대를 대변하는 표준 터미널로지가 됐죠. 근데 왜 그럼 4세대만 LTE라고 했냐라고 하면, LTE는 롱텀 에볼루션 약자예요. 이때서부터 다중화 방식 OFDM을 썼어요. 이 OFDM을 쓰면 굉장히 혁혁하게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3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기술 변화라고 해서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정했고요. 5G는 뭐라 적겠냐? UN 산하에 있는 ITU에서 5G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술 명명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비싼 돈을 주고 마케팅 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 5G는 5G itself로 표준명을 또는 표준 기술이고 국제 표준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게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5G는 다른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5G 뉴 라디오 이런 거 없어요. IMT 2020 이런 거 없고요. 그냥 5G는 그 자체가 5G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알아볼 게 있는데, 그럼 표준은 어떻게 정하는데요? 라는 다 질문이 있어요. 저희는 IP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ITF나 이런 데서 발행한 RFC 같은 걸 보고 표준을 많이 보는데요. 라디오 쪽 이동통신 기술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탑 앤 버튼 방식 어프로치입니다. 즉 UN 산하의 ITU라는 기관에서요, 차세대 기술을 요구사항을 쭉 정해요. 5세대는 뭐였어요? 로우 레이턴시, EMB 대용량 20기가의 대용량,
100만 개, 1km 안에 100만 개의 단말. 이 세 개를 그냥 기술 표준이 정해요. 지금 이제 6세대가 기술 표준 정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구사항이 뭐냐? 홀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벤더들하고요. 각각 엔드 커스터머라기보다는 CSP라고 한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버라이전, 엔티티, KT, SKT, LG 우표스를 다 CSP라고 합니다. 좀 용어가 다르죠. 왜냐하면 표준 기술 스펙을 정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삼성과 같은 벤더, 삼성, 뭐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CSP 같은 사업자, 버라이전, 엔티티 이런 애들이 만들어서 스펙을 정하는 거예요. 기술 요구사항은 IT에서 먼저 던져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 컴포넌트에서 또는 컴퓨터 자원에서 또는 라디오 자원에서 그걸 미트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그때 나왔던 기술이 LTE에서는 LTE하고 WiMAX가 나왔는데 LTE가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LTE를 표준화한 3GPP 기관들이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고 3GPP에서 5G에 대한 기술을 가장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기술은 뭐다? 5G 기술 자체가 기술이기도 하고 국제표준 기술이다. 제가 이게 크게 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5G를 크게 하냐. 그쵸.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최원준 과장님이 퀴즈를 한꺼번에 내주실 건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5G 국제표준 기술 명칭은 무엇이냐.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적 기술을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요. 라디오 기술 알아야 돼요. 라디오 기술은 빛 기술과 똑같습니다. 광통신 기술과 똑같은데, 전파하고 라디오는 광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파예요. 웨이브예요, 웨이브. 우리가 봐는 사인 곡선이라고 정형파라고도 하죠. 이런 빛의 속성을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팩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주파수의 개념과 파장의 개념이에요. 주파수는 시간의 개념이고 파장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뭐냐? 이렇게 사인파가 한 번 1초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갔던 자리로 오면 1초에 한 번 1Hz, 2초에 한 번 2Hz. 우리가 FM 95.9 MBC를 들으면요. 이거는 900, 1000만, 10만, 9,500만 번의 사인파가 1초 동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장은 뭐냐? 우리가 친숙하죠, 파장은. LX 케이블이라든지 XS 케이블이라든지 얘네들 850 나노미터, 뭐 1310, 150 나노미터라고 해요. 이 나노미터의 개념은 뭐냐? 공간의 개념인데요. 하나의 이 사인 곡선의 이 거리가 얼마만큼 움직이냐는 거예요. 1나노세컨 움직이면 이거는 파장이 1나노세컨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쭉 느려서 주파 스펙트럼 상에서 쫙 보면요. 신기한 걸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빛이라는 거를 이거를 빛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래서 이 빛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끝에 있죠. 자색깔. 그래서 자색깔 오른쪽에 있는 스펙트럼을 가진 빛을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적색깔 빨간색 왼쪽에 있는 스펙트럼 가진 걸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이란 말이 나온 거고 가시광선에 가까이 있는 건 근적외선, 멀리 있는 건 원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광케이블을 위한 광통신은요. 3테라헤르츠 이상은 광통신에서 쓰는데 워낙에 헤르츠가 높아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뭐 193테라헤르츠, 229, 400테라헤르츠, 가시광선은 400에서 798테라헤르츠인데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걔네는 나노미터로 말하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으로. 헤르츠도 있지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3테라헤르츠 밑에 부분을 우리는 이동통신에 쓰는 전파범위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다 빛이다. 비단에서 우리는 그냥 전파라 3테라헤르츠 밑에 전파. 그 이상을 우리는 람다라고 하는 게 광통신에서 쓴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5G 유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 밀리미터 웨이브. 밀리미터파라고 하는데 얘가 뭐예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밀리미터파는 뭐냐면 하나의 광의 헤르츠, 즉 하나의 쌓인 신호를 보내기 하나의 신호가에까지의 공간까지의 거리가 뭐다? 1에서 10mm다. 빛의 속도가 뭐죠? 30만 km per second이죠. 나누면 나와요. 그래서 1에서 1, 10mm per 공간을 하나의
사인파가 가는데 거기에 하나의 사인파가 10mm 세컨을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그게 약 300GHz, 즉 300기가번을 1초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공간의 개념이 밀리미터인 거고, 여기에서 이동통신은 뭘 쓰냐? 지금 5G에서는요 6기가를 기준으로, 그 밑에는 빌로우 6기가라고 하고 그 위에는 어버버 6기가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2.5에서 4GHz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흔히 들은 5G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26.5에서 29.5 또는 30에서 25에서 약 40GHz 범위 내에서 있는 파장대역을 써서 20기가 서비스를 주네, 울트라 로레이선스를 주네라는 거는 요 파장대역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게 상용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업계에서는요 보통 왼쪽에서 보였을 2.5, 4.2GHz가 2020년 되면 약 전 세계 5G 고객의 75%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밀리미터 웨이브를 밀리미터 파를 지원하는 초고 헤르츠, 뭐 300kHz밖에 안 되지만 광통신 라인에서 보면 걔네들은 너무 간섭이 많고 그리고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집중을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게 통념이고, 이런 광 스펙트럼을 가지고 새로운 5G 애플리케이션 나오는데, 첫 번째는 EMBB, 광대역 서비스. 왜 광대역이죠? 기가헤르츠를 많이 쓰니까 광대역인 거예요. 기가헤르츠를 많이 쓰면 하나의 사인파 안에 하나의 비트를 실은다고 예를 들면 3기가가 3테라가 3기가보다 훨씬 더 잘 여기다가 비트를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광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URLC, 고실내 저지연 통신이고요. MIoT, IoT인데요. 그러면 이런 5G 뉴 라디오 서비스 중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정의된 5G 서비스인데요. Vehicle to Everything. 우리가 흔히 알면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커넥티드 카. 근데 이제는 차가 차랑 연결되고, 차가 가로등과도 되고, 차가 페데스트레인, 즉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예측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좌회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솔루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의된 5G 뉴 라디오를 통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Vehicle to Everything까지 나왔다는 게 지금 5G 뉴 라디오의 기술이고요. 여기까지가 라디오 기술이었어요. 이동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이동통신 기술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다 라디오 기술인데, 라디오 기술은 빛의 통신이다. 단지 빛에서 굉장히 저대역의 헤르츠를 씁니다. 광통신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동통신 안에서 지금의 5G는 기존의 1, 2, 3, 4G보다는 훨씬 저고주파 대역을 쓴다. 그래서 그런 거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고 밀리미터 파라고 한다. 이게 5G의 라디오 기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있는데요. 최현진 차장님께서 중간에 저를 제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세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네트워킹 슬라이스 기술이 5G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모든 5G RFPN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네트워킹 슬라이싱 엔드-투-엔드를 D사는 어떻게 제공을 하실 건가요? 제가 삼성하고서 일하면서요, 전 세계에 CSP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3GPP는 CSP라고 해요. 우리가 친한 ITF나 이런 데서는 ISP, 텔코라고 하는데 동일한 말이에요. CSP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5G 이동통신 기술 하니까 그 터미널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어떻게 D사는 제공할 것인가? 그냥 논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립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도입이 됐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세션 서두에서 말했듯이 모든 네트워킹 자원에 대해서 또는 모든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해서 유저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거를 개체로 만들어서 생성했다가 없어뜨렸다, 또는 그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프로그래머블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의 공통된 인프라를.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킹 슬라이스는 하나의 네트워킹 인스턴스이자 하나의 5G VNF랑 똑같습니다. VNF가 뭐죠? 벌추얼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펑션을 어디다 넣었어요? 서버에다 놓고 또는 디바이스 안에서 나눠서 쓰고, 즉 5G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망이 하나의 큰 VNF 관리 도메인 하에서 필요한 VNF를 잘라서 슬라이스에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잘해줘, 소통시켜주면 되는 게 아니라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레이턴시도 낮아야 되지만 우선순위도 높게 해줘야 되죠. MVMO 같이 홀세일즈를 통해서 링크라든지 파이버 케이블을 빌려 쓰는 애들을 위해서는 걔네들한테 개런티를 SLA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프라이어티 서비스를 위해서는 MPS 같은 멀티미디어 또 슬라이스에 트래픽을 많이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극단적인 서비스를 5G에서 커버를 하려면요, 우리도 극단적으로 생성과 재생성, 수정과 용량 증설,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이 잘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5G 아키텍처 상에 기본적으로 SDN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NFV 기술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DN 기술이 란에도 있고 IP 네트워크에도 있고 코어 컴포넌트에 데이터 센터에 되는데,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조합하실 거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각각의 컨트롤러들, SDN 컨트롤러, NFVO 컨트롤러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또 기반 구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5G를 네트워크 구성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GPP에서는요, 5G 자체를 어떻게 말하냐면 5GS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5G 시스템이라고 하지 뭐 5G 네트워크 이런 말은 안 씁니다. 5G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G는요, 기본적으로 라디오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하는 RM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MEC라고 하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라는 데가 있고, TN이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이고요. CN이라고 하는 코어 네트워크 있어요. 이건 쉬워요. R는 뭐죠? 라디오 처리하는 거. MEC는 뭐죠?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를 빨리 가장 근접한 것에서 처리를 하고, 비히클 간에, 즉 서로 다른 커넥티드 카 간에 정보를 빨리 주고받아야 되려면 컴퓨팅 다운이 앞에 나와 있어요. 최대한 차에 가까이 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라는 거고, 트랜스포트 했던 뭐죠? 각각의 라디오라든지 저런 엣지 클라우드에서 코어, 즉 컨트롤 펑션이 있는 곳까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어떤 거예요? 경로를 우리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셀프 드라이브 카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엣지 클라우드에 이렇게 다 설치가 될 거고, 여기에 데이터 처리하는 펑션들이 가야 돼요. 일반적인 폰은 어떨까요? 그냥 폰은 기존대로 그냥 쓰면 돼요. 많은 펑션들이 그냥 코어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메시브 IoT는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IoT 단말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또한 IoT 단말이 워낙에 많죠.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에서 그 경로 보장과 그 다양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 각각의 유의들에 대한 이런 애플리케이션, 또 유의 서비스, 또 다양한 이 유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즐러트하게 5G 시스템을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SDN과 NFV 기술이 기본인 거고요. 이런 애질리티라고 하죠. 민첩하게 대응하는 건 어떤 서비스랑 똑같죠?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똑같습니다. 5G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받고, 뱉고, 돈을 주면 더 좋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받고, 내가 비싼 고객이 아니라면 더 나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퀄리티를 받는다는 거, 이런 걸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클라우드의 개념을 갖고 와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유의 단말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받으려면 뭔가 있어야겠죠. 구분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파라미터를 한번 봐보려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서비스를 CSP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심카드에다가 뭘 심냐면 테슬라의
이름을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PLM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모바일 컨트롤 코드 MCC,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차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밍할 때 꼭 써야 되는 넘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밍하면 내가 KT 고객인지 SK 고객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게 이 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아마 4G에서는 이걸 APN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의 단말들이 이게 IoT 단말이 될 수 있고 테슬라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심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NSSA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슬라이스 셀렉션 어시스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뭘로 알아들으시면 되냐? 요걸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뭘 받기 위한 구분자가 있냐? 그런 걸 SST라고 하는데요. 슬라이스 서비스 타입이라고 해요. 이거를 왼쪽 박스에 보시면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1, 2, 3, 4가 지금 표준인데요. ENBB, Low Latency Service IoT, B to X. 그래서 SST라는 서비스 명이 들어가고 그와 함께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다면 테슬라. 아니면 이거는 폭스바겐이다, 현다다. 그러면 테슬라의 박스에 있는 것은 현대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걔네가 실제로 컨트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웹 주소인 DNN 코드가 들어가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엔드 유저 엔티티가 이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깐 네트워크 슬라이싱 위한 컴포넌트를 좀 리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항상 지금의 기술을 하려면 예전의 기술이랑 좀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ATA 이게 아키텍처예요. 뭐 간단합니다. SG 게이트의 P 게이트가 뭐냐면 SG 게이트에는요 유이에서 오는 트래픽들이 SG 게이트를 가서 유이들이 막 움직이면 기지국을 넘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 기지국 간 앵커 포인트 즉 기지군을 어디로 핸드오버할까지 해주는 게 S 게이트이고 P 게이트는 뭐냐? IP도 던져주고 이 고객이 얼마나 트래픽을 쓰는지 세션은 정확히 잘 있는지 그리고 이 고객이 비싼 고객인지 싼 고객인지 구분하는 게 B게이트. 그런데 4G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데이터 트래픽이 늘다 보니까 저 S게이트의 P게이트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컨트롤 기능은 작은데 즉 프로토콜 처리하는 기능은 크게 많지 않은데 데이터 플레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저 어플라이언스 엄청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지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5G서부터는요. 모든 컴포넌트를 다 이렇게 네트워크 펑션이라는 엔티티로 다 나눠버려요. 그래서 벤더 간의 호환성을 가져가고 증설이 쉽게 즉 뭐죠?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이 쉽게 펑션들을 싹 다 이렇게 다양한 거 나누고 우리는 뭐 이쪽에 좀 많이 보고 있죠. 란이라는 UPF가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그 기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네트워크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그냥 데이터 플랜에 치중돼 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간의 연결성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연결성들을 보세요. 지금 영어가 나왔어요. 그쵸? N이라는 영어가 나왔는 뭐냐면 각 컴포넌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호환성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표준의 인터페이스를 다 정의합니다. 여기는 다 그냥 IP 통신이에요. 근데 벤더 간의 호환성, 즉 스케일이 그리고 스케일과 스케일 아웃을 서로 잘 할 수 있게끔 표준 인터페이스 이렇게 N이라는 말로 정해놓고요. 그 이 컴포넌트 중에서도 대부분의 컨트롤을 처리하는 컴포넌트들은 N하고 그 컴포넌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HTTP 버전 2 방식의 REST API 통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REST API 통신하고 HTTP 방식이란 뭐죠? 웹 스케일이 가능하다고 우리 말은.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컴포넌트가 많아져도 버틸 수 있다. 웹이라는 게 뭐죠?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 웹 서핑을 하는데 문제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웹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즉 스케일인 아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서로 간에 통신하는데 호환성을 보장하고 컴포넌트 간의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다는 거고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인스턴스로 묶이는 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5G에서 말하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는 람 쪽에 최대한 가까이 데이터 패킷처럼 UPF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IoT 단말은 굳이 가까이에서 내 패킷 처리하는 데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저기 어디 멀리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 센터 데이터 센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생겨야 되고 그리고 각각 서비스에 따라서 이 컴포넌트들은 한 가지도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NF라는 모듈의 안에서 필요한 인스턴스들이 다 필요한 슬라이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이 안에는 또 뭐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피지컬 장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치 라우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에 5G의 모든 펑션은 또 다 컨테이너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모든 컴포넌트는 온프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퍼블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5G 아키텍처 가장 큰 특색은 이거예요. 지금 5G 사업자들이 내보내는 RFP를 보면요. 모든 코어 컴포넌트는요. 컨테이너나이즈 돼야 된다. 그리고 온프렘에도 올라가야 되고 퍼블릭에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레드햇하고 같이 얼라이언스를 하니까 오픈시프를 통해서 온프렘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컨테이너나이즈 플랫폼 많지 않지만 CSRS라든지 이제 추후에 나올 컨테이너나이즈 셀사이트 라우터는 CSR 같은 건 다 AWS에 쿠버네티스 플랫폼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5G의 변화는 지금 코어 플랫폼 안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펑션은 컨테이너나이즈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피지컬 서버가 됐든 온프레임이 됐든 퍼블릭이 됐든 다 어디서든지 그런 네트워크 인스턴스를 다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5G의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5G의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클라이언트가요. 테슬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 100만 개의 자동차가 이제 도로를 타고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 이거에 맞는 서비스가 우리는 1, 2, 3번인데 이걸 줄 수 있겠니? 하면 네트워크 슬라이스 포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슬라이스 클라이언트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CSP,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는요. 이미 템플릿을 다 만들어놔야 돼. 템플릿을 만들어놨다는 건 어떤 거랑 유사하죠? 클라우드 서비스랑 유사한 거예요. 레이턴시 서비스, 대용량 서비스, CDN 서비스, AR, VR 서비스 이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 슬라이스 클라이언트가 그걸 선택해서 가져가면 CSP 네트워크에서 쭉 퍼져 있는 완과 트랜스포트나 코어 네트워크에서 알아서 NFV 기술과 유사하게 네트워크 인스턴스가 하나의 슬라이스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클라우드랑 비슷하죠. 아키텍처가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스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지금 준말이 많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준말이 많으냐면 벤더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커먼한 터미널러지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야 벤더 간의 여러 사업자 간의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5G의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CSP들이 다 동일하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터미널러지가 굉장히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라디오 부분하고 중간에 이렇게 트랜스포트 라우팅 부분하고 그리고 센터 라우터의 이런 네트워크 펑션 부분들이 각각의 컨트롤을 통해서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란은 란 쪽, 트랜스포트는 트랜스포트 쪽, 코어 네트워크는 코어 네트워크 쪽. 그럼 그거에 맞는 란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지국도 있겠지만 당연히 란의 서비스도 다 컨테이너나이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온프렘이 있을 수 있고 퍼블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쪽은 어떻죠? 근데 트랜스포트 쪽은 조금 클라우드와 컨테이너화가 되기 쉽지 않아요. 특히 라우터 같은 부분들, 스위치 같은 부분들, L4, IPS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MPLS를 쓸 것이냐, RSVP를 쓸 것이냐,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온 세그먼트 라우팅을 쓸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컴포넌트는 광 컴포넌트로 가져갈 것이냐, IP 컴포넌트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코어 네트워크 펑션은 이거를 다 애저에 올릴 것이냐, AWS에 올릴 것이냐, 또는 온프렘에도 올리고 퍼블릭에도 올려서 서로 어베일러블 존을 다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놈이 쫙 꼭대기에는 NSMD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슬라이스 매니저. 다 NS로 시작하면 네트워크 슬라이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또 있으면 셀렉션이에요. M은 무조건 매니저입니다. F는 무조건 펑션이고요.
요런 텀만 알고 있어도 5G의 이런 NF 엔티티라고 네트워크 펑션 엔티티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쉽고요. 중간에 박스에 있는 O로 끝나는 건 다 오케스트레이터, C로 끝나면 다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SDN C라고 하면 SDN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 SDN O라고 하면 SDN 오케스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봐볼게요. RAN O 쪽에 한번 보세요. 좌측이죠. RAN 오케스트레 쪽 보면 컨트롤러가 뭐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죽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RU, DU, CU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RU, DU, CU라고 하면 뭐냐면요. 라디오를 이더넷으로 변환하고 이더넷으로 IP로 변환하는 게 RU, DU, CU 컴포넌트입니다. 얘네들이 서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버에는 또 이 각각의 네트워크 펑션을 가상화해야 되는 NFV 스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NFVO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스위치가 있겠죠. 기지국들이 전 세계에 쭉 퍼져 있을 건데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라인선을 다 깔 수 없어. 스위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어그리게이션 해줘야 되죠. 걔네들도 우리가 손을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SDNC가 있어야 돼요. 기지국을 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슬라이스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라디오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 세 개의 컴포넌트 또 아우르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랜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실제 컴포넌트에서 보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히클 간의 통신을 위해서 레이턴시 서비스를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인스가 된다고 하는데 인스턴티네이트가 됩니다. 각각의 NF 펑션들이. UPF, 데이터 처리한 UPF 펑션이 최대한 가까운 데서 생겨나게 되고요. 거기에다 세션 처리가 SMF가 생성이 되고, 또 엣지에서는 즉 자동차와 가까운 데이터 센터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깔리게 되고, 근데 이런 테슬라 같은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레이턴시 서비스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맵 같은 정보도 받아야지, 멀티미도 받아야겠죠.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쪽 코어랑 연결이 돼야 돼요. 또는 또 다른 ISP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커넥티드 카에 가까운 엣지보다는 파엔드에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요? NFV 방식으로 누가 그거를 다 컨트롤해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매니저가 라디오 매니저, 트랜스포트 매니저, 코어 매니저를 다 명령을 오다를 내린다고 하죠. 다 REST API 방식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RNTN, CN의 오케스트레이터는 RNTN, CN에 있는 SDN 컨트롤한테 다 또 명령을 내려서 이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G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나누어 쓰냐는 거였고, 퀴즈가 또 마지막 두 번째로 나갑니다. 5G에서 네트워크를 나누어 쓰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모든 컴포넌트의 시작이 NS로 되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트워크를 나눠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도 퀴즈입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를 나눠 쓰는데 5G에서 그러면 주니퍼가 기여하는 전략은 뭐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첫 번째, 저희가 가장 강력한 겁니다. IP 트랜스포트, IP 라우팅 부분에 있죠.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우리가 자동화하는 거예요. 뭐로 자동해요?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그죠? 노스스타로 자동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네트워크를 필요에 따라서 리소스를 몰아주거나 또는 리소스를 빼주거나 또는 스틱트 리소스를 주거나 하는 게 노스스타라는 거고요. 이런 노스스타가 SDN 컨트롤러고, 이런 노스스타 컨트롤러가 가장 크게 쓰는 레퍼런스가 저 유럽의 티어 1 고객인데요. 거기는 실제로요, 시스코 주니퍼를 같이 쓰면서 대륙 간의 레이턴스 베이스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를 다 재서 헬스봇이 레이턴시 텔레메트리를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노스스타가 RSVP를 기반으로 대륙 간의 터널을 조정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게 또 하나의 5G 유스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 저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에서 노스스타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를 더 봐야 돼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우리가 되게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또 클라우드 세상에 저희 콘트레일도 빠질 수 없죠. 자, 그럼 콘트레일은 어떠냐? 콘트레일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컴퓨팅 자원이 됐던 또는 PNF로 부르는 피지컬 네트워크 자원이 됐던 얘네들을 누군가는 핸들링 해줘야 돼요. 왜요? 엣지 사이에 되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도 스위치, 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SDN 게이트에 쭉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걔네도 다 백호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로 가야 되니까. 그럼 걔네들에서 VNF, CNF 걔네들을 관리해줘야 되고요. 또는 스위치, 패브릭, SDN 게이트를 다 설정을 해줘야 돼서 컨트롤을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각각의 클라우드에 대해 벌처 네트워크를 나눠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서비스를 만든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몰아주거나 또는 새로운 데 리소스를 넣어주거나 PSAT 같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들한테 트래픽을 몰아줄 수 있게끔 리소스를 많이 할당해 주거나 하는 게 우리 컨트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네트워크가 우리가 엄청 강해요.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텔코 클라우드 NFV도 우리가 핸들링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 패브릭, 게이트웨이 라우팅도 우리가 SDN 게이트웨이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걔네들에는 사일로가 있죠. 실제적으로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엔드 유저로 갈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거쳐서 또 데이터 센터 거쳐서 UI 단말, 엔드 단말로 갈 거예요. 걔네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줘야 되죠? 그게 지금 주니퍼가 또 전 세계의 티어1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 데이터 센터 스위치가 너무 많습니다. 걔네까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에 슬라이싱 기술, MPLS 베이스의 슬라이싱 기술이 됐든 SR이 됐든 슬라이싱 기술을 퍼뜨리면 너무 내부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는 컨트롤을 통해서 MPLS 오버 UDP를요 P 라우터가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P 라우터는 P2 리모트 데이터 센터 간의 P 라우터는 노스타를 통해서 경로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조정하는 가운데 있는 보더 P가 컨트롤한테 받은 정보들을 예를 들자면 세그먼트 라우팅에서 또는 BGP 컬러 커뮤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MPLS 오브 UDP 그리고 그 MPLS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쪽에서는 MPLS 베이스 SR 또는 RSVP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트랜스포트 간에 잘라져 있는 사일러를 우리가 엮어주죠. 그런 걸 우리는 스티칭 한다고 하고 실제 우리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모를 유럽의 T1을 통해서는 벌써 이미 진행을 했고요. 저번 주에 라이트 리딩에서 연 웨비나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이 기술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너무 준말도 많이 얘기하고 좀 기술을 함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다 풀어놓자면 한 슬라이드에 10분, 20분씩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니퍼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마지막이에요. 어떤 마지막이냐? 요즘에 저희 회사가 인수합병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인수합병된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어떤 회사냐면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입니다. 넷라운드라는 회사인데요. 왜 우리가 인수합병을 했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CSP에서 만들었어요. 고객한테 제공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우리가 계약한 SL이랑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고객의 SL의 측정은 어떻게 하죠? 고객의 SL의 측정은 뭘로 하냐면 실제 자기네가 보내는 데이터로 해요. 근데 네트워크 슬라이싱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그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힘들죠. 특히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펑션 디바이스들이 그런 SL에 측정하는 건요. 보통 한 가지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요? 뭐 컨트롤 플레이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CMP 이용한다거나. 근데 그런 건요. 실제적으로 데이터 플랜 기술이 아니라 컨트롤 플랜 기술이기 때문에 유저가 느끼는 데이터 플랜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넷라운드랑 같은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얘네들이 뭐를 하냐? 리얼 트래픽을 만들어요. HTTP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멀티미디어 리퀘스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에이전트를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VNF 또는 CNF로 심어가지고 거기서 실제 패킷을 엔드투엔드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에서는 이렇게 NFV끼리의 트래픽을 진짜로 만들어서 서버 안에 컴퓨팅 자원 안에서도 네트워크 펑션 간에 어떤 보틀렉이 없는지 아는 거를 보기 위한 회사가 넷라운드고요.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해서
또 저희 주니퍼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측정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이제 이때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즉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저희 주니퍼가 새로운 5G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우리가 보는 뷰는 어떠냐? 첫 번째, 우리는 기지국은 없습니다. 기지국을 제외해서 라디오 네트워크, MEC,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IP 부분에 대해서는요. 놀스스타라는 WAN SDN 컨트롤을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우리가 서비스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O 같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온프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도 이 슬라이스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SD-WAN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기술들도 당연히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슬라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네트워킹 슬라이스만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엣지에도 있고, 리전에도 있고, 센트럴에도 있고, 걔네들하던 데이터 센터 패브릭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NFV 펑션들 같은 것들, CSRX라든 VXRX. 그리고 그거에 대한 IaaS, PaaS랑 연동을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트랜스포트해서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우리가 하나로 인스턴스화 해줘야 되고요. 맨 꼭대기에 보이시는 각각의 망간의 시큐리티까지도 우리는 당연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5G의 네트워킹 슬라이싱 그런 걸 원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아키텍처는 간단해요. NF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NFV, 5G 시스템이 하나의 NFV 자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엔 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 있고요. IP 라우팅도 있을 수 있고요. 라디오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IaaS, PaaS를 우리가 하나씩 인스를 해주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V라우터 기반으로 또는 컨트롤의 CNI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렇게 엔드투엔드 슬라이스를 만들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V라우터를 통해 데이터 센터 안에 또는 데이터 센터 간에 또는 퍼블릭으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맵 패브릭 매니지먼트 또는 SDN 게이트까지 다 또 다른 슬라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주니퍼의 엔드투엔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만 하나 남았었는데 퀴즈를 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5G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첫 번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라디오 기술이다. 라디오 기술은 세대를 구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4G까지. 근데 5G에서는 기본적으로 없던 기술이 딱 하나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 부분의 기술 발전 사항은 뭐다? 밀리미터파 웨이브다. 밀리미터파 웨이브단 뭐다? 잠깐 복습을 하면 빛이 파장을 전자기파라 이렇게 웨이브 형식으로 가는데 그 하나의 웨이브가 가는 거리가 약 1에서 10mm라 밀리미터파 웨이브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가장 중요한 5G의 키팩터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SDN 부분과 NFV 부분에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컨트롤러냐? 컨트레일이라는데 SDN 컨트롤러, 노스스타는 SDN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저희 주니퍼의 메인 솔루션이고 마지막 퀴즈였습니다. 주니퍼의 5G SDN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고르시오. 단답형은 아니고요. 다답형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훈진 과장님께서 팝업으로 여기에 질문을 띄워주실 거고 저희 세션은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스피커를 켜놓고 편하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